추경호 의원 영장 이거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하면은 이건 대한민국 사법의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도 제가 혹시나 해서 정말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결국은 그래도 예상대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고 그리고 사유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이제 그 영장 전이었으니까 안 다뤘으니까 제가 사유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로 제가 이제 길게 한번 뭐 글도 쓰고 그랬었는데 야 이거는 정말 법원이 맘먹고 영장을 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긋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장을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 기각하는 거를 이제 저희 전문용어로 긋는다 그러는데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이 정도면 진짜 특검이 반성을 해야 되는 영장 기각 사유다. 자, 영장 기각 사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에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혐의와 법리 둘 다 들었어요. 혐의도 의심스럽고 법리상으로도 이상하고. 왜냐하면은 추경호한테 적용된 혐의가 뭐냐면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입니다. 여러분 원내대표가 회의 장소를 바꾼 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굉장히 지금 억지스러운 영장이었고 그거를 법원이 억지스럽다라고 저는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동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어때요? 지금 출동했던 군 그리고 출동했던 경찰 이 군경을 지휘한 사람들 그리고 뭐 단전 단수를 지시를 했다는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지 그때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 뭐 일정 정도 역할이 있을 수가 있는 원내대표가 회의 장소를 갖다가 본회의에서 당사로 이거 바꿨다고 이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되느냐. 그 의문을 판사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추경호 의원한테 대해서 특검이 확보했던 증거가 통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그 영상실실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분 간의 통화, 그 통화에서 과연 그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이란지 그걸 인지를 할 수 있었겠냐. 그 의문을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결이라는 게 이게 의원의 어떻게 보면은 면책특권 중에 중요한 면책특권 중에 하나고 실제로 방해 결과가 있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니까 다 가서 표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18명 가서 표결했는데 이게 방해 결과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영장 기각은 정말 당연한 결론이고 대신에 이제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회의 장소를 바꾸고 이게 뭐 잘한 것은 아니다. 근데 그거는 국회 의사진행과 관련된 방해 혐의 뭐 그런 거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게 이번에 법원의 기각 사유였던 것입니다. 자,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었냐면은 이게 만약에 영장 발부되면은 지금 국힘 아마 위헌정당 해산 청구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기가 또 그렇잖아요. 12.3 계엄 시기에 지금 계엄 1주년 시기에 맞춰가지고 추경호 영장 청구했죠. 당시 원내대표의 영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발부가 됐다. 그러면 12.3 정말 기념일로 지정하고 아마 국힘에 대해서도 정당 해산 심판 정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각이 된 거야. 기각이 되니까 반사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액션을 취한 게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거라니까요. 내란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이런 것들 통과시킨 게 바로 이 영장 기각에 어떻게 보면은 반사적인 효과로 그렇게까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른 영장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한번 좀 카운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기사를 갖고 와봤는데 오늘자 조선일보 보시면은 영장 기각률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통상적인 영장 기각률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수치를 지금 보여드리면은 영장 기각률이 3특검이 48%, 거의 절반 가까이가 기각이 된다. 통상적으로는 얼마나 기각이 되냐? 한 22% 정도인데 이 정도로 기각이 됐다 그러면은 그만큼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거 아니냐. 특히나 중요한 것은 영장 기각률뿐만 아니라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더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추경호 영장 그리고 또 박성대 장관 2번이나 청구했는데 다 기각이 됐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와, 이거 도대체 이 정도로 영장을 막 마구잡이로 청구하면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해병대 특검,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각률이 90%잖아요. 도대체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거의 던지는 영장 아닙니까? 무슨 던지기 수법, 영장 던지기 수법.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마약 던지기라고 하잖아요. 영장 던지기도 아니고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검찰 폐지에 어떤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던 그런 구속만능주의의 표본을 지금 삼특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궁금한 부분은 이거예요. 사실 추경호 영장에서도 제가 궁금해하고 걱정해왔던 부분이 이거였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영장을 기각을 하면은 민주당이 난리를 칠 것이고 사법부를 작사를 낼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가 과연 이거를 고려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이 영장은 나올 수가 없는 사안인데 단 하나 변수가 있다면 뭐냐면은 판사가 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 이거를 변수로 고려했을 경우에는 혹시나 그래도 내 영장 발부 때문에 사법부가 너무나 공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기각을 했고 이유도 정말 상세하게 달아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되면은 특검이 반성해야 되는 그런 기각 사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 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겁 안 났어요? 겁 안 날까요? 물론 제가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한테 물어본 것은 아닌데 비슷하게 이런 중요한 사건을 다뤄본 판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다뤄본 판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정도 되면은 결정하는 판사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거 고려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판사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그럴 단계는 지났다. 그럴 단계는 지났다는 게 이 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쫄았을 수 있다. 처음이라는 게 언제냐면은 당시에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시절에 파기환송,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그거 갖다가 민주당에서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를 했을 시점에는 조금 쫄았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전 솔직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조금 위축됐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단계 정도는 된 것 같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영장을 기각을 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추경호 영장을 비롯해서 이 절반은 기각을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판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웰빙 판사들 많고 뭐 어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판사들이 그래도 일부는 소신껏 양심껏 판단을 하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판사들이 직접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럴 단계는 지났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판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판사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일부는 굉장히 눈치 보지 않고 사법부의 공격이나 외부 상황 고려하지 않고 소신껏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사들도 또 적잖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좀 끝까지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아이템들 보시면서 좋아요하고 구독 좀 많이 넣어주시면은 이런 아이템들 널리 전파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생생하고 유익한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